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7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백성문화대학교는 그 7주차의 중간고사를 주로 봐요. 이번에 시험 일정도 학교에서 이미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4월 18일 날 금요일이죠? 이때 시험 보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미 다 출제했고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일단 이번 시간은 뭐 알려드리면서 또 설명도 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는 딱 문제 정확히 8문제 출제했는데 8문제 딱 알려드리고 어, 문제민 출제했고 온라인 시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이죠.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재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재시험이. 그 초창기에는 재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재시험이 있었는데 그 응시율이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재시험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재시험에 처음에는 이제 그 반영률을 100%로 했죠. 그랬더니 학생분들이 시험을 안 보셔. 그냥 이렇게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영률, 그러니까 재시험의 반영률 한 80% 줄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시험에서는 100점을 맞아도 80점밖에 안 돼. 90점을 맞으면 72점. 그래도 또 이렇게 안 보세요, 시험을. 또 일부 학생들이.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성적을 내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시험 없습니다. 재시험 없고 평일날 봐야 되기 때문에 4월 18일 날 4월 18일 날 0시부터 아침 9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0시부터 0시 00분부터 23시 59분까지입니다. 23시 59분 59초는 아니고 59분까지예요. 59분 00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응시 데이터가 다 남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18일 0시에 바로 시험을 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러니까 17일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17일 날 기다리고 있다가 18일에 되는 순간 이렇게 그리고 시험 날짜가 그게 또 이틀이 되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로만 합니다. 어차피 또 그 이틀로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다 첫날에는 거의 보시질 않아요. 그래서 4월 18일 금요일에는 시험이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어차피 컴퓨터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쪽에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18일 날 시험이 있지. 그래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제가 바쁘지 않으면 저도 이제 제가 막 그날 오후 6시, 오후 7시, 오후 8시 되면서 막 전화해요. 시험 뭐 보세요. 아직 안 보셨어요. 빨리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드리는데 저도 또 예기치 않은 일로 갑자기 뭐 이렇게 바빠지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전혀 제가 이렇게 고지를 못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하셔서 미리 4월 18일 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만 보시고 시험이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에요.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 여러분 좀 어렵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잘 드리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객관식 시험이다. 배점이 5점이다. 그러면 틀린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틀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5점이 감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8문제를 냈고 자동 배점을 했고 문제도 랜덤이에요. 저는 문제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들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다 랜덤으로 나와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 배점은 다 똑같아요. 8문제니까 12.5점인데 여러분이 웬만하게만 쓰시면 제가 다 12.5점 또는 12점을 드려요. 어, 다 12.5점, 12점.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이 강의 들으시고 좀 메모하셨다가 좀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뭐 97점, 98점, 97점 정도, 98점 정도 창의적으로 쓰셨다. 그런 뭐 99점, 100점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나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A도 아니고 A 플러스밖에. 근데 이제 준비도 하나도 안 하시고 자기 생각 막 쓰시고 그러면 이제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죠. 네. 혹시나 그 앞에는 지금까지 뭐 6주차까지는 강의를 전혀 듣지를 않았다. 난 듣지를 않았다 하시더라도 이 강의만 들으시고 좀 메모하셨다가 조금 그 시험 문제 보실 때 빨리 하시면 30분 만에 여러분 뭐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셔서 좀 시간 투자하시면 점수 다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다 점수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복습입니다. 시험 관련 내용입니다. 복습. 네. 처음에 이제 미디어의 사특성. 미디어의 사특성이에요. 미디어의 사특성.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만약에 미디어의 사특성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한다면 이거 다 쓰시면 되고 영어까지 써주시면 더 좋겠죠. 네. 미디어의 사특성에 대해서 쓰시오.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이렇게 영어까지. 뭐 프레이밍의 뜻까지 뭐 써주시면 뭐 더 좋지만 또 굳이 그렇게 안 써주셔도 음, 크게 상관은 없어요.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영어까지 써주시면 더 좋다. 자, 프레이밍이란 건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이다. 그러한 틀을 깨거나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이다. 틀을 깨거나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프레이밍을 깨기 위해서 무편집본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무편집본조차도 사실은 일정한 프레임 속에 있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거였죠. 네, 네. 자, 게이트 키핑. 게이트 키핑. 게이트 키퍼. 게이트 키퍼가 바로 뭐예요? 문지기죠? 문지기. 네.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뉴스가 오는데 이제 거기서 딱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넌 뉴스 될 수 있어. 좋아. 통과. 넌 뉴스 안 돼. 뭐 이렇게 딱 가로막는 거죠. 이렇게. 네. 뉴스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할지 고르는 과정이다. 적절한 게이트 키핑은 필요하나 어,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게이트 키핑은 건전하지 않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선별해 두면은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짜 뉴스는 적절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키핑이 작동된 경우에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 어,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너무나 그 명백한 뭐 가짜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 그 윤석열 탄핵 사건에 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완전한 가짜 뉴스로 나와버렸죠. 이런 것은 특정한 목적하에 뭐 게이트 기핑이 좀 작동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탄핵 사건인데 뭐 탄핵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탄핵에 찬성했든 탄핵에 반대했든 그게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는 건데 뭐 미국이 뭐 탄핵에 개입했다,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조금 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실제 그 신문 기사 이름, 신문 이름도 있었죠. 그러나 그건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은 100% 가짜 뉴스.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기핑이 작동된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현재의 가장 큰 게이트 기핑은 개인적으로 뭐다? 네.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이다. 그렇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현재 가장 큰 게이트 기핑. 다음은 아젠다 세팅이요. 네. 미디어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특정한 주제를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 미디어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한 주제를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 아젠다 세팅. 네.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젠다 세팅의 하나는 바로 뭐였습니까? 국민청원이었죠. 어, 국민청원. 국민청원이 있었던 아젠다 세팅이었다. 그 다음에 아젠다 키핑. 대중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아젠다로 이전의 아젠다를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우리 대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이제, 하여튼 당시에 두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아젠다, 이 세팅 아젠다 키핑에 정말 엄청난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80, 한참 전부터 이제, 그 당시 대선의 한참 전부터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 세팅이 사실은 형님이 딱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쪽 측에서는 이것을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 키핑을 계속 가져간 거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다 새로운 세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젠다 세팅을.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다가 정권 교체를 이제 어, 그 아젠다를 내리고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는데 되긴 됐죠. 그래서 정치 교체라고. 근데 그것이 좀 늦게 됐죠, 당시에. 늦게 돼서, 당시 정치 평론가들이 일주일만 빨리 됐어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말. 그래서 아젠다 세팅 이후에는 네, 그 세팅을 시킨 그쪽 그 측에서는 그걸 키핑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죠. 어, 그 반대 측에서는 또 새로운 아젠다로 이전의 아젠다를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미디어 특성 네 가지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네,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를 쓰시오. 나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를 쓰시오. 그러면은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쓰시면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4요소를 쓰시오.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미디어 접근 능력, 이해 영역에서 표현 영역의 순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라는 기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라는 것이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해 영역에서 시작해서 표현 영역의 순서로 나아가는 거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미디어 이용이 1차적이고 미디어 활용이 2차, 3차. 근데 이제 미디어를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중독되기 쉽다 이 말이죠. 중독. 예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일. 패스트푸드점 및 식당에서 주문 못한다. 키오스크, 터치 스크린 방식, 무인 단말 이런 거. 그리고 디지털 소외 현상이다. 이렇게. 네, 그래도 최근에 제가 또, 그,
유튜브에서도 또 하나 나오는데, 어, 뭐 어떤 할아버지가 막, 그 커피 시키러 가서, 어,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끔 돼 있냐고.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뭐 욕을 하니까 알바 직원이 좀 슬기롭게, 아유, 할아버지 욕은 하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영상이 그래도 말과생이 좀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 하는 그런 유튜브 짧은 영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들 좀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자, 현실 구성,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조건 이제 하여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또 산업적 동기로는 자본을 추구하거나 광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의 내용을 볼 때, 야, 쟤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디어 언어가 있어요.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각각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사실 이해,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 네, 팩트 체크에서 시작하여 비판적 이해로 우리가 진행해보자. 음, 미디어 마스크를 뭐 착용하자 이런 얘기.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소통하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통을 원하는 거죠. 네. 음,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그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의 팬덤 문화에서의 신조어를 분석한 그런 이제 누가 논문을 쓰셨고, 이제 그분의 이제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음, 제가 느낀 거는, 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기 전에 느낀 거는, 그 세미나를 듣기 전에 느낀 거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외롭다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로 스스로를 또 고립시킨다. 외롭다고 하면 말은 해요, 계속. 그러면 외롭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라는 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팬덤 문화에서 쓰는 신조어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단순히 뭐 이런 신조어가 있다, 이런 신조어가 있다, 이런 걸 하는 게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그 논문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뭐 이런 어떤 사회적 문화의 어떤 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정리, 그런 것까지 찾는 것이 이제 세미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딱 보고 마지막에 느낀 것이, 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소통을 원한다. 그런데, 어,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세미나 듣기 전까지. 근데 세미나를 제가 딱 듣고 나니까 생각이 또 바뀐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이 스스로 외롭고 소통을 원하고 또 그러면서도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까지도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서서 뭔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거나 소통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조어의 그런 어떤 팬덤 문화에서 어떤 그 스타들을 이렇게 좋게 우러러보는 그런 언어도 있지만, 신조어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통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디지털 기기를 막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네들이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마저도 누군가는 좀 깨우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네, 미디어 리터러시 사유 요소 중에 하나가 소통하기가 있습니다. 음, 한방향 소통을 매우 원한다. 한방향 미디어에서 쌍방향 미디어로 좀 바뀌고 있고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능력, 참여 욕구와 능력, 또 규범 인지와 준수, 어, 규범을 또 잘 알아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겠죠. 우리 이해했다면 표현도 해보자. 댓글 달기, 악플로 인한 자살, 또 댓글 조작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런 것만 봐도 댓글 달기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내가 쓰는 댓글이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 네. 용건만 간단히 했다라면 과거에는 지금은 사소한 걸 하나하나 다 소통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SNS는 인생의 낭비다 했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상의 한 부분이다. 언택트 시대에 그 영향력은 더 커졌다. 창의적 표현 능력, 표현 욕구, 제작 전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데 과거에는 전문가만 했다면 현재는 일반인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손쉬운 툴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표현의 주체가 되어보자.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우리 후반기에 우리가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채널을 통해서 표현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이런 같이 이제 해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에 대해 쓰시오. 또는 에코 챔버에 대해 쓰시오. 필터 버블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에코 챔버 미디어 읽기에서 주의할 두 가지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 에코 챔버는 반향실 효과라고도 말하며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세대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룬답니다.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을 접하기가 힘들어 편집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뭐 이런 음,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 또 알고리즘, 또 AI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또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AI가 결국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이런 또 학계 보고도 있었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뭐 알고리즘이 또 깊게 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계속해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특정한 정보만 다 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데 인정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해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비유로 이런 말이다. 그렇죠. 뭐 뉴스, 미디어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증폭됩니다. 강화된다.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수용합니다. 알고리즘 추천으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계속해서 수용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의견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증가시키며 극단주의의 배경이 된다. 이거죠? 극단주의의 배경이 된다. 필터 버블, 엘리 프레이드의 생각 조종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보가 걸러진 거품 속에 갇힌 현상이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의 문화적 또는 이념적 거품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다 이거죠.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보가 걸러진 거품 속에 갇힌 현상이다. 뭐 에코챔버는 필터버블이 심하게 작동하면은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집단의 의사결정이 구성원 개개인의 평균치보다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평균치는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평균치에서 어느 너무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너무 왼쪽으로 가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집단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들보다 선명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택하거나 네,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는 경향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의 반대를 위한 반대, 복수 주장의 지지, 변증법적 토의 과정 등의 회의 규칙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와 다른 입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알고리즘을 추천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생각, 신념을 확인하며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 더욱 증폭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강화되며 굳어진다. 결국 우리 사회는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열린 토론의 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가치 갈등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집단국가의 대표적인 예, 버마에서 로히아족 학생 사건, 2017년에 1000명 이상의 학생되었다.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있으니까 2016년에 미국 선거 트럼프가 당선됐죠. 이것도 집단국가의 한 대표적인 예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읽기는 이런 거품을 터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유튜브의 특성 네 가지를 쓰시오.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두 번째,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세 번째,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상당히 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수익 모델. 네, 뭐 유튜버의 전체 평균을 따지자면은 사실은 100만 원이 채 안 되죠? 전체 평균. 그러나 특정 성공한 사람들은 돈 엄청나게 많이 이제 벌게 되는 거죠. 상당히 큰 수익 모델이 있다. 자, 중간고사 문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미디어의 사특성을 쓰시오.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를 쓰시오. 유튜브의 특성 4가지를 쓰시오. 에코 챔버에 대해서 쓰시오. 필터 버블에 대해서 쓰시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대하여 논하시오.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킬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우리 이 수업 했었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여러분들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8번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입일과 채널명을 쓰세요. 그러면 8번을 풀기 위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가입해야겠네요? 네, 그래요. 채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입하시고 채널명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입과 채널명을 쓰시오. 유튜브 채널 가입하셔야 되고 채널명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8일 날 하루만 시험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3번이에요. 3번. 한번 봤다가 보다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나왔어요. 그럼 2번이나 남아있는 거죠. 또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시간 나서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장을 꼭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4월 18일 하루만 된다라는 거예요. 4월 18일 하루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는 문제 순서가 이대로 나오지 않아요. 랜덤이기 때문에, 그, 저기,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사이트에서 알아서 이제 문제 순서 바꿔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마다 그렇게 문제가 다 달라요, 순서가. 그거 이제 이해하시고, 네. 이제 문제 잘 읽고 쓰셔야 돼요. 그냥 다 이 순서들 한쪽에 메모해 놓고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 어, 문제 있고 그 문제 뜻에 맞게끔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입일, 채널명 미리 한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겠죠? 미리. 그래서 다 한쪽에다 다 미리 메모해 놓으시고 열면은 바로 쓰시면 돼요.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7주차 1교시 네, 또 마치겠습니다. 2교시는 시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7주차는 영상 하나만 올라가는 겁니다.
2주차 때 이제 여러분 그 는 시험으로 대체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또 거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약간 클릭을 몇 번 하면은 이제 출석이 올라갑니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아마 1주차만 출석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을 경우에는. 자, 나중에 다 들어가서 다 고쳐드립니다. 전체 출석으로. 네. 자, 그럼 여기서 7주차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